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부터 시작된 이 관세 협상 2+2 통상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관세 전쟁의 조기 전쟁이 우리 경제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진행된 통상 협의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점들을 앞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긴급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나라랑 협상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하기 전에, 컨설테이션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협상 내용과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좀 얘기했습니다. 예.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정도 이상으로는 좀 기여를 해달라. 주1 미군에 대해서 방위비 협상이 좀 있었고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트럼프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은행 이자 부담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4.5 플러스 한 3 정도의 가상금리를 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 많은 제조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손정의 회장이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이미 얘기는 했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협상을 보면 전부 다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이고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하고는 25% 추가 관세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후 만기가 됐을 때도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내비쳤습니다. 예.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미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더 많은 미국산 물건을 수입하고 흑자폭을 줄여라. 이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얘기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그렇게 높게 책정했던 대중관세율 낮추겠다고 하고 물론 0%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2, 3주 안에 관세 관련 스페셜 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화책을 쓰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주가 폭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물가 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미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한 20, 30% 정도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70%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본인의 노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401K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미국 국민들이 본인의 주가가 최고점 대비 20% 이상 크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본인의 노후 대비에 대한 자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50만 명 이상이나 반 트럼프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물러가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또 물가가 또 크게 오르게 됩니다. 미국이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를 부과하고 우방국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예정대로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1% 이상 크게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물가가 안정돼야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인데요. 당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씩 4번을 내려서 3.5%까지 내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2%로 안정시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는 한 2.4% 정도 됩니다.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계속 진행된다면 미국의 물가가 3%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예. 또 주가도 더 크게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가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고 또 물가 인상이다. 저는 일기 때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한 30% 정도만 실행이 됐고 나머지 한 70%는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미국은 소비의 대국입니다. 미국이 GDP로는 전 세계에서 1위인데 한 24조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17조, 그다음에 일본과 독일이 한 5조 달러 정도 되고 한국은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GDP 대비 규모로는 이렇게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인데 GDP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값싼 물건이 미국에 수입이 되어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관세가 시행된다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한 145% 이 고관세 정책도 다 시행되지 못할 것이고 1기 때도 미국 물건을 2천억 달러 정도 더 많이 구매해 주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저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서 145% 이런 고관세는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좀 더 많은 미국의 물건을 사주고 협상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앞으로 물가 관련 지표가 어떻게 나온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오늘장 우리 경제 또 움직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7월 패키지를 통해서 양국이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했고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장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내용들 어떤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1위입니다. 예. 한국은 더 이상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위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이고 2위가 사우디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테니까 자동차에 부과됐던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좀 낮춰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 사항이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조선업과 방위산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게 미국과의 우방국이고 미국이 믿고 미국의 해군에 대해서 다시 수리라든지 MRO 사업을 부탁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한국의 조선업과 방위산업이 새로운 호재가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더 수입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알래스카의 LNG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좀 취소를 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LNG 알래스카에 진출하는 것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약 한 8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50조 원이 바로 자동차에서 발생을 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0만 대가 되겠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5만 대입니다. 요점은 30만 대 이상, 30배 이상을 우리가 더 많이 수출을 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전방위 산업이고 가장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31조를 투자해서 추가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텍사스에서 짓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2026년도에 완공이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 반도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가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고 제조업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현재 21%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인데 우버나 에어비앤비, 4차 산업혁명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제도다. 한국은 정부가 허락을 해야만 신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이와 같이
모든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을 일으키겠고 제조업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 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겠고 또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늘리면서 판매도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유출이 2배나 더 많았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 현재 45%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또한 내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좀 계속 내릴 것이다. 저는 2%까지 낮출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내수 경제도 살려야 됩니다. 결론은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이 부여했던 이런 25%의 고관세 정책을 낮추는 것이고 한국의 조선업, 방위산업 이런 신산업이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서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 주요한 설명들, 헤드라인들 보시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증시라든가 당장의 이 자산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 있고 해군 장관이 또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제조업이다. 우리가 GDP 규모로는 세계 12의 강대국이고 제조업 수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라든지 방위산업 분야가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방위산업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주고가 100조 정도 됩니다. 세계 2위의 규모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세계 1위의 방위산업은 미국인데요. 미국이 만드는 잠수함, 항공모함은 수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방위산업에서도 미국을 능가해서 1위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바로 조선업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이 이 조선업을 미국에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가 최근에 미국에서 조선업도 하나 인수를 했고 지금 조선업 분야가 다시 화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장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항상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많이 합니다. 본인은 개인 재산이 3조가 넘고 골프장도 1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협상가고 기업을 뒤로봤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9배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요청을 해서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저는 아마 차기 정부가 방위산업 분야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좀 넘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6월 3일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고 대선 기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결정 문제, 알래스카의 렌지 문제 같은 경우는 차기 정부로 좀 넘겨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월 패키지를 강조했다는 것이 이제 대선 이후라는 것을 강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또 협의 설명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이었는데 조만간 우리 기재부와 미국의 재무가 환율 관련 실무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환율들은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게 될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한국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서 달러의 지위가 좀 떨어졌는데요. IMF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약 한 60% 정도가 됩니다. 바람이 유로화가 한 25%, 그다음에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위안화가 순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환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되고 원화의 결제 순위는 세계 35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은
1970년도 원 달러가 200원에서부터 현재 1,430원까지 약 8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했을 때는 22%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 GDP 대비 외환 보유고를 75%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는 외환 보유고가 100%가 넘습니다. 현재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한미 통화 스와프나 한일 통화 스와프가 둘 다 지금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장기적으로 저는 1,500원, 1,600원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고, 정부도 시급하게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외환 보유고를 더 비축해야 되겠고, 또 기업들도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원달러 환율은 8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합니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5%, 중국이 4%, 한국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주식을 투자할 때 한국과 미국을 함께 투자해야만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가 있고 세계 경제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8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이게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의 중에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 중에 70%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30%는 국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해외와 국내를 함께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번 한미 2+2 협의 내용,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